지금 호남에서만 아니, 호남과 부산 금정구에서 이제 그 재보궐선거가 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장 보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TK 경북을 생각 한번 해봅시다. 그럼 경북에 지금 선거는 없습니다만은 26년에 지방선거 경북이 있는데 경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 내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구 경우 제가 한 군데 민주당이 후보를 아예 못 냈습니다. 경산으로 기억합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아예 후보를 못 냈습니다. 경북도 못 낸 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혁신당으로 나오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을 수 있는데 많은 보통의 시청자분들이 매우 보수적인 지역인 TK 지역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못 냈고 못 낼 수도 있는데 혁신당으로는 나오겠다 그러시고 이분은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는 분이십니다. 근데 혁신당으로 나오 계시겠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있죠, 물론. 그럼 이것이 저희가 혁신당 후보를 경북 지역에 내면 그게 정치 발전에 방해가 되겠습니까? 네. 방해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좁게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야, 우리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좀 기득권을 좀 갉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은 그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이제 품질의 정치가 맞습니다. 구현될 수 있다고 보면 그걸 전제로 연합 정치를 해야죠. 그러면서 보면 지금 조국 대표께서는 민주당 쪽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 이제 실제로 국회 내에서 12석이기 때문에 뭐 교섭단체도 안 되지만 네, 네. 이런 부분에서는 한쪽으로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 또 현실 정치를 인정하면서 민주당 눈치를 보니까 속도를 좀 민주당이 잘 못 맞춰주는 이제 이런 데서 좀 불편함 이런 게 막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눈치를 본다는 말씀보다 저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존중의 마음, 예우를 갖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조국 대표와 인터뷰를 보면서 정치 발전과 범야권 진영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은 각각의 역할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더 대의적으로 폭넓게 이런 활동들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고 너무 좁게 보고 서로 공격하고 약점을 들춰내어서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성급한 질문이긴 하지만 지금 교섭단체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도 오늘 이재명 당대표도 교섭단체 문제는 큰 길로 봤을 때 해야 되는 것이다. 네. 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좀 빨리 정리가 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아닙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이죠. 뭐 제가 이재명 대표께도 그 공개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통상 경우 대부분 나라가 의석수 5% 정도면 해주고 대부분 10석 정도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이해찬 총리님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원내교섭단체 완화를 하시면서 10석 정도로 낮추자라고 했던 법안을 제 기억에 10번 이상 내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총선 기간에 누가 약속했다 이런 얘기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민주당원들의 일정한 우려, 즉 조국 혁신당이 너무 크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의원님들에게도 반영되어 가지고 뭐 조국 혁신당 그 원내교섭단체 만들어줄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재명 대표께서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고 압도적 지지를 받은 당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만이 아니라 범야권의 대표주자가 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정권을 탈환하시려면.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 야당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그 지지를 강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0.73%로 지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실 거라고 가장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하더라도 지금 범야권이 똘똘똘 뭉쳐도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이 대권 후보가 되든 안 되든 거 관계없이 그러면 지금은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조국 혁신당이
또는 조국혁신당 또는 뭐 다른 정당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3의 그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것이 저는 첫째는 국회 운영을 훨씬 원활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저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당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제 심리적으로 제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등장해서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판이 활성화돼서 뛰어들었거든요. 선거판으로 뛰어들고 윤석열 정권 심판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대선에서도 민주당 외에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뭐 등등 여러 기본소득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계시죠. 또 민주당이 아니지만 진보 유권자가 계십니다. 민주당은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분들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도 저는 교섭단체가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고 조국혁신당이 제3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해서 아까도 다시 한번 반문하지만 제가 또는 저희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교섭단체는 결정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회법 그냥 바꾸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네, 예. 국회에서 결정한 내용도 거부권 행사를 한다. 무조건 하니까요. 네. 무조건 저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교섭단체 문제는 뭐 최혜병 특검권하고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서 최혜병 같이 자기 자신을 윤석열과 김건희 등등 이런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특검법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자기 방어를 하고 있다면 정치적 명분에 있어서 매우 이건 약하다고 봅니다. 교섭단체를 예를 들어서 뭐 몇 석일지 모릅니다. 저희는 10석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의원들 또는 현재 정치학계 언론에서 대부분 10석이 맞다고 하고 OECD 기준으로도 한 10석 정도 되니까요. 근데 그건 뭐 민주당의 입장이 있을 건데 원내교섭단체를 낮추는 법안을 통과했을 경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은 매우 약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조건 반대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도 뭐 좋다 10석 정도 하자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혹시 보수정당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나요?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이제 말을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제가 좀 들어보면 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편으로는 이걸 낮추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국민의힘이 어느 특정 시점, 특히 윤석열 정권의 결정적 균열이 왔을 때 국민의힘 체제로 갈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는 분들은 원내교섭단체를 하나 낮춰서 만들어두면 분가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은 정치개혁의 명분 말고 실리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요. 그게 정또 반대로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지금 개혁신당 의석이 3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신당은 이제 현재 국민의힘과 또는 민주당 양쪽에 있어서 적절한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아닌 새로운 보수정당, 특히 개혁신당을 더 확장하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나 조국혁신당이 개혁신당에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혁신당 가겠죠.